당연히 수익화는 100% 달성을 했고, 그러니까 수익화라는 게 이게 거창할 게 없는 게, 이거는 드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한 달에 50만 원만 벌고 있어도 수익화인 거예요. 왜냐면 그냥 주문 처리만 하면 그거 계속 돈인데, 이게 수익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분들도 되게 만족해하면서 하고 있어요. 뭐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알리에서 물건 사서 뭐 50만 원 벌고 있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보통 남자분들 그냥 용돈이 뭐 20, 30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용돈벌이 하는 거예요, 이걸로. 부담 없이. 치킨도 이제 돈 부담 없이 살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유료 강의 내용이긴 한데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진짜 이거 보고 그냥 실행만 해도 50만 원 이상 벌 수 있어요. 손해여도 마이너스 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구매 대행이 뭐냐,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뭘 사고 싶은데 이거를 자기가 직접 구매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일정한 수수료와 물건 값을 주어서 구매하게 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냥 사전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세금 이슈가 있을 때도 이걸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사다리를 사고 싶다. 근데 그 사다리가 좀 특이하게 생긴 사다리예요. 그러면 뭐 쿠팡이나 뭐 이런 데 안 팔아요. 그러면 뭐 다른 플랫폼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샀는데 그게 구매 대행 상품이다. 그러면 사다리가 뭐 10,000원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10,000원을 더 주고 2만 원을 주고 사다리를 구매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을 이제, 그러니까 이건 소비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만약에 판매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프로세스가 있는데, 일단 백데이터를 가지고 그 상품 소싱을 해요. 소싱을 해서 업로드를 합니다. 어디에? 쿠팡 스스 11번가 지마켓 옥션 뭐 이런데, 저희 다 아는 플랫폼들이죠. 그래서 주문을, 오픈마켓 이용 고객들이 주문을 하게 되겠죠. 제가 상품을 업로드한 상품을. 그러면 제가 알리나 타오바오 뭐 1688 이런 데가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발송을 해서 통관을 하고, 그 다음에 국내 택배사에 인계가 돼서 그 고객한테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객이 구매 확정을 누르고 저는 그 오픈마켓에서 정산 대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배송 관련 문의나 뭐 상품에 대한 문의, 아니면 상품이 파손됐다거나 뭐 이런 기타 내용들을 고객이 전화나 문자로 저에게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그걸 받고 판매자랑 소통을 하든지, 아니면 판매자 측에서 있는 그 플랫폼 알리나 뭐 타오바오 이런 데다가 뭐 분쟁 신청을 해서 어쨌든 조율을 하게 되는 과정이 전부예요, 사실.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건데 크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거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국내 위탁 사입, 해외 위탁 사입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각자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사입하면 장점이 빨리 오겠죠. 도매국이나 뭐 도매매, 뭐 셀러, 뭐 오너클랜 이런 데서 이제 도매 그거를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잘못 적혀 있는데 고마진이 아니라 빠른 배송과 고퀄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매상들이 일단 한국에 뭔가를 사입해서 들여왔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는 상품인 거거든요. 단점이 있어요. 이거를 사입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필요하고 그 재고 리스크가 있습니다. 못 팔면 그냥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단점 안 적은 게 하나 더 있는데, 마진이 진짜 극악입니다. 요즘에 도매국 그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금 영상 만들 때 한번 사례로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 그냥 거의 도매국에 입점해 있는 도매상이 쿠팡에도 입점해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도. 그래서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틈을 찾는 게 초보자들이 진짜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저도 그 틈을 뚫는 적이 몇 번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거 지속하기도 어렵고. 그럼 이제 위탁이 뭐냐, 국내 상품을 일단은 그냥 올립니다. 그냥 오픈마켓에 그냥 올려요. 그러면 이제 판매가 되겠죠. 판매가 되면 그때 도매매나 셀러오션에서 고객의 정보를 바로 입력을 해서 그쪽으로 배송을 하게 되는 게 국내 위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송은 빨리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사입보다는 좋은 게 재고를 안 안고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근데 단점은 이것도 마진이 적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도매매에 올려놓은 그 도매상들이 쿠팡이나 뭐 11번가 이런 데도 당연히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잘 판다고 해도 그 공급처에서 막 상품 안 줘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 위탁은 안 해봤는데 아무튼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외에 사입하는 건 어떠냐? 사입하면 장점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좀 셀러들이 싫어할 텐데, 뭐 여기 계신 분도 잠재 셀러들이니까 말씀드리자면, 쿠팡에서 10,000원 전후 되는 상품들 있죠. 그 원가 다 1,000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럼 셀러들이 고폭리를 취하냐? 그건 아니고 10,000원 팔면 5,000원 쿠팡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고마진이다. 근데 이제 단점이 있죠. 직접 사입을, 검증되지 않는 상품을 사입을 하다 보니까 품질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진짜 쓰레기 같은 상품을 사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샘플링을 만약에 안 하고 만약에 사입을 했어요. 제가 50개를. 근데 봤는데 진짜 이건 돈 주고 누가 사나 싶은 정도 상품이 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래서 막 다 버린 적도 있고, 그리고 통관을 해서 와야 하기 때문에 거의 2주, 빠르면 2주고 그냥 기본 3주에서 이런 뭐 춘절이나 뭐 노동절 이런 거 껴있으면 한 달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위탁, 그러니까 해외에서 위탁하는 게 이제 구매 대행이거든요.
이것도 장단점이 당연히 있어요.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재고 없이 해도 되고, 그러니까 자본도 필요 없고, 그게 거의 최대 장점이고, 여기 이제 플러스로 마진이 좋다라는 거. 왜냐면 사입을 하나 구매 대행을 하나 큰 차이 없거든요. 물론 그 중국 돈으로는 큰 차이 있는데 한국 돈으로는 진짜 뭐 1,000원이냐 1,500원이냐 그 차이예요 거의. 그래서 마진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똑같이 배송이 느리고 품질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커머스를 아까 들어오자마자 어떤 분이 질문하신 게 초보가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한다고 돈 들지도 않고, 망해봐야 뭐 통신 판매업 비용, 그 다음에 뭐 비상주 사무실, 프로그램비 해봐야, 제가 이것도 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사업자 3개 내도 한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망해도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술 드시는 분이면 뭐 술 한 좀만 줄이면 할 수 있는 정도로 일단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적게 들이는 돈으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웃풋이 크지 않아도 이걸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뭐 주문 2개 받아서 100만 원 정도만 벌어도 이득이에요. 왜냐면 그 50만 원 매달 내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저비용 고효율이다, 이 정도면 진짜. 그러니까 무재고 무자본으로 시작 가능한 로우 리스크 미들 리턴 형태의 사업 모델이다. 그리고 아까 그 사전 용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 대행은 마진이 곧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구매를 대행해 주는 대신에 수수료를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간이 사업자 유지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한 번 상향된 조건이 거의 연 매출 1억 원까지는 간이 과세자 유지 조건이거든요. 근데 구매 대행은 연순 수익, 그러니까 1억 원까지는 세금을 거의 부가세 3% 정도만, 종소세는 제외하고 부가세는 3% 정도만 내는 걸로 알고 계시면 돼요. 사실 이것도 공부하다 보면 좀 복잡하긴 한데, 이게 공부하려고 이거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벌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 근데 이제 국내 위탁이나 뭐 국내 사입 이런 거 하게 되면, 해외 사입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이 높게 잡혀가지고 간이를 바로 일반 과세자를 전환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진이 적어지면 또 그만큼 세금만 내버리는 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저는 이제 대량 방식을 초보자들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하필 대량으로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방식은 대량, 반자동, 수동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구매 대행의 종류인 겁니다. 근데 뭐 그러면 국내 뭐 위탁은 아예 다르냐? 요즘은 또 그런 게 좀 덜해졌어요. 뭐 윈들리 저런 프로그램이 국내 도매 사이트도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해가지고 하긴 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장단점은. 그래서 이제 수동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동은 말 그대로 손가락으로 그냥 하나하나 올린다. 그러면은 이제 장점이, 손가락으로 올리니까 돈을 쓰지 않잖아요. 저희가 손 쓴다고 뭐 돈이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 간다, 이 얘기가 뭐냐면 손으로 한 땀 한 땀 올리니까 되게 정성스럽게 올리게 되거든요. 썸네일도 좀 신경 쓰고 막 상세 페이지도 막 바꾸고 막 이래요. 그래서 하나 올려놓으면 상품 수명이 되게 기른데, 문제는 뭐냐면 안 팔립니다. 아마 배우고 하셔도 팔리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신사임당님 수업 19년도에 뭐 한창 창업 다마고치 유명해가지고 그거 따라해서 한 3에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하나도 못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첫 판매가 늦는 게 아니고 거의 불가능하다, 초보들은.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과가 없는데 이 똑같이 반복하는 행위,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데 이걸 같이 계속 한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멘탈을 요합니다. 그래서 초보들은 쉽지 않고, 왜냐면 저는 지금 해본 것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수동을 해봤는데 저는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반자동은 뭐냐, 말 그대로 반자동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품을 하나하나 수집을 해서 제가 일부 가공, 뭐 번역하고 상패나 썸네일 이런 거 일부 가공을 해서 이제 마켓별로 다 뿌리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비교적 오래 가는 편이에요. 왜냐면 좀 신경 써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안 하시는데, 반자동이랑 반자동이랑 대량이랑은 취급하는 품목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매 대행 조금 공부해 보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보통 구매 대행 한다 그러면 크무비라고 해서 막 뭐 농기구 엄청 큰 거 팔고 막, 뭐 저도 이제 몇 번 그런 전기 자전거 이런 것도 팔아보고 했는데 그게 단가가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뭐 하나 팔면 막 100만 원, 막 저도 이제 굴삭기 이런 거 팔아봤거든요. 1,700만 원짜리도 팔아보고. 근데 그게 원가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근데 그거 굴삭기 팔 때 CS가 그 사람, 고객, 구매자랑 판매자랑 조율하는 데만 일주일 걸렸거든요. 그 업무만 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 와중에 멘탈 털리고, 그 와중에 또 상품 등록도 해야 되고, 그게 만약에 잘못되면 좀 쉽지 않죠. 그때 원가가 1,000만 원이었는데 만약에 그거를 고객이 막 잘못돼가지고 만약에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면 진짜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다못해 30만 원짜리여도 만약에 한 50만 원, 100만 원 받는다고 쳐도 그 사람이 그 상품의 품질을 만족 못해가지고 클레임 거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 셀러들도 진짜 많고, 이것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단점이 있고,
대량은 일단 알리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좀 작고 미니미니하고 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5,000원짜리 한 2, 3만 원에 파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그러면은 뭐 수집해서 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반자동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량은 페이지 단위로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영상에 설명드렸던 뭐 고추지지대라고 하면 그 고추지지대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을 전체 다 수집을 해서 저희 몰에다가 한 번에 올리는 겁니다. 그걸 프로그램이 해줘요. 그래서 부업으로 하기가 적합하다는 게, 저 같은 경우는 퇴근하고 클릭해서 해놓고 자기 전에 수집해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수집된 거 확인하고 업로드 눌러놓고 출근해서 그 점심시간에 뭐 원격 데스크톱 해가지고 그걸로 뭐 주문 처리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동화가 진짜 가능하다. 그래서 내 반자동은 진짜 앉아가지고 계속 올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알바들 써야 돼요. 또 이걸 저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대량이 무조건 좋냐? 그건 아니에요. 지재권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재권이라는 게 팔면 안 되는 상품들, 뭐 상표권 있는 거 이런 게 같이 딸려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비가 조금 더 비싸요. 한 달에 25만 원 정도인데, 옛날엔 이게 사업자 단위였는데 지금은 이제 명의 단위로 바뀌어가지고 이것도 그래도 많이 저렴해진 편입니다. 그 옆에 이거 프로그램 명 써놓은 거는 그냥 참고차 쓰고, 이게 요즘에는 또 프로그램이 많이 다양화되져가지고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뭐 딥셀이나 뭐 캐시데이터 이런 것도 있고, 반자동 프로그램은 진짜 더 많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개를 다 해봤는데 추천을 그냥 딱 해드리면 대량, 수동, 반자동 순으로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반자동으로 돈 벌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겁니다. 전 진짜 존경합니다. 네, 그 정도로 하고, 아까 처음에 오신 분이 뭐 쿠팡 관련돼서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그거를 잠깐 다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여기 대량 수동, 반자동 순으로 추천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전 반자동은 일단 이제는 안 하고 대량으로 올려서 판매된 것 중에 사입을 할 만한 게 있다, 혹은 쿠팡에서 그로스를 넣어도 팔리겠다 라는 걸 수입을 해서 그로스에 넣고 3PL 창고에도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수동화, 그러니까 가공을 다시 해요. 고객 그 썸네일도 좀 다시 수정을 하고 상세 페이지도 다시 만들고, 그렇게 올려놓으면 또 팔리거든요. 그런 상품들을 하나 두 개씩 쌓아 올리는 게 부업으로 하기엔 진짜 가장 적합하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00, 1000만 원까지는 진짜, 그러니까 월 순수익, 저는 순수익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출은 잘 말 안 해요. 그냥 순수익으로만 얘기하고, 저희 수강생들한테 다 순수익만 얘기하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상품을 쌓아 올리게 되면 이걸 부업으로 지속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초보 때, 아니 온라인에서 잘 파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냐. 그 사람들이 파는 건 당연히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뭐 이런 거 에어팟 제가 못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뭐 이런 텀블러 뭐 이런 거 워낙 찾는 사람도 많고, 딱 봐도 진짜 쟁쟁한 사람들 많을 것 같은 거, 그런 건 못 이겨요. 그런 건 그리고 초보 때는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손을 안 대는 영역에서 저희가 매출도 일으켜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그런 데서도 돈을 벌어보고,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랑 싸울 수 있는 체력이랑 이런 것들을 기를 거예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뭐 당연히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넣어놓은 건데, 구매 대행 이미 늦은 거 아니냐. 제가 이제 2022년도에 이걸 시작을 했는데 벌써 세보니까 4년 정도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저 말 했고, 제가 19년도에 경매 강의를 들으러 갔을 때 이 얘기를 들었어요. 야, 이제 경매로 돈 버는 시기 지났는데 뭐 이제 와가지고 뭐 한다고 와가지고 배우고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 경매 강의 수강생 선배들이. 근데 지금 뭐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창업당하고 그때도 포하다, 막 손해보는 사람 있다 그랬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경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구매대행도 사실 잘 버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매대행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물건 팔아서 먹고 사시는 분이 진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더군다나 부업으로 5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잃을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그러니까 시기가 뭐 늦은 거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진짜 끊임없이 검증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대량이 끝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끝물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걸로 2, 3천 버는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막 억 단위 벌고 막 이런 경우 한 달에 수익으로. 왜냐면 사업자 한 개로도 상품 업로드 제한이 없었어요. 업로드 수 제한이 없었고, 뭐 아무튼 파라다이스였습니다 그때. 그리고 실제로 그때 유튜브에는 쳐보면 막 뭐 월 1000 버는 거는 진짜 그냥 클릭 한 번이면 월 1000 번다 이런 영상들 진짜 수두룩 빽빽했거든요. 지금이야 많이 제한을 했지만 근데 이제 이런 움직임 자체는 사실 긍정적이진 않죠. 당연히 이 몰별로 상품 개수 제한도 많이 걸고 있고, 복수 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몰도 있습니다. 여기 인터파크 롯데온 써 있는데 이제 지옥션도 3개까지밖에 입점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몰들도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방식 자체가 몰에서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들은 양질의 상품이 자기 서버에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바라는 거지, 이상한 상품들이 트래픽 서버만 그런 것만 잡아먹고 많이 이런 서버비만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효율이 안 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대량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워낙 효율이 좋고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시작 자체가 저비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서 성과를 좀 맛보고, 그러니까 10,000원짜리 40,000원에 팔아봐서 그날 치킨을 그냥 부담 없이 사 먹는 이 경험을 해봐야지, 이 경험을 해고 이걸로 돈을 벌어봐야 되지. 그리고 나서 온라인으로 돈을 버는 게 가능은 하구나. 그럼 나는 이제 그럼 한번 브랜드 유통을 해볼까? 아니면 난 과일 위탁을 해볼까? 뭐 아니면 난 크로스를 해볼까?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 첫 번째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제가 잠깐 본 건데 크로스 강의를 듣고 뭐 쉬고 있는 케이스였거든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크로스를 하고 있지만 진짜 초보가 하기가, 그러니까 초보가 할 수는 있죠 당연히. 근데 수익을 내기가 진짜 쉽지 않고, 수익이 얼마인지를 아예 모르게 해놨어요, 그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얼마 벌고 있는지를 모르게 시스템을 세팅해놨어요, 쿠팡이나 뭐 이런 데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대량을 억제하는 정책들이 이 초보들이 이커머스에 그러니까 등단할 수 있는 이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근데 그러니까 저도 작년 그 7, 8월에 이제 지마켓 옥션이 명의당 3개로 입점을 제한을 했거든요. 그때 진짜 대량 하는 사람들 제가 알기로 다 떠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매출이 그냥 그때 이후로 저도 상품 관리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저번 달 기준으로도 전 하루에 1시간 정도도 안 하고 있는데 600만 원 정도 순수익. 네, 그래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얘기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커머스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당연히 초보들이나 포기한 사람이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품이 뭐 10,000개 있다가 5,000개, 1,000개, 500개로 줄어드는데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 당연히 제 상품이 팔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그냥 잠깐만 생각해보면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고인물들이 돈 많이 벌고 있는 구조예요, 이커머스 시장은.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초보가 해야 되냐, 이거는 제가 진짜 유료 강의 내용이긴 한데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진짜 이거 보고 그냥 실행만 해도 50만 원 이상 벌 수 있어요, 진짜. 그리고 안 벌어도 손해여도 마이너스 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알리익스프레스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중국에서 싸게 상품을 파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그냥 제 주소 넣고 통관부 입력해서 하면 진짜 한국으로 도착을 하는 그런 쇼핑몰이거든요. 그래서 막 옛날에 핸드폰 막 케이스 이런 거 막 1불짜리 사면 한 2달, 3달 있다가 막 언제 오지 이러면은 그 우편함에 막 그 보면 케이스 와 있고 막 이런 몰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막 5일 배송도 있고 진짜 빨리 오는 그런 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통 구매 대행을 한다라고 하면 배대지라는 걸 거쳐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면, 판매자가 한국으로 바로 못 보내요. 그래서 한국으로 못 보내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어떤 주소를 제가 입력을 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포장을 다시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고객한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구매 대행이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알리는 그냥 한국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보가 하기 진짜 너무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1688 타오바오에서 사도 되는데 그냥 알리에서 해도 돈을 벌 수 있어요, 아직도. 저도 거의 대부분이 알리 매출이고. 그래서 일단 알리에서만 소싱을 할 거예요. 근데 메인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고수들이 안 하는 그 키워드의 대량 등록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마진은 높게. 왜냐면 우리는 부업이기 때문에 뭐 짤짤이 해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한 13,000원에 팔려면은 막 수수료 막 1,000원에다가 막 계산해야 되는 이런 거 말고, 그냥 5,000원짜리 40,000원에 팔면 그냥 못해도 20,000원 남겠다,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산해 놓는 표가 있는데, 초보들이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해도 팔리긴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단순화 해가지고 이거를 고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전략을 가지고 진짜 무식하게 한 1000번 해본다. 그러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오면 제 영상이나 이런 데 댓글 아니 메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봐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중소형 키워드의 그럼 뜻이 뭐냐, 보통은 진짜 러프하게 막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정도면 딱 정해 드릴게요. 검색수, 저 셀링하니 아이템 스카우트, 뭐 셀러라이프, 불사자 이렇게 써 있는데, 저거는 백데이터를 제공해주는 플랫폼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저 검색수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찾으시고, 그다음에 마진은 원가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그러니까 원가가 10,000원이다. 그럼 한 30,000원에서 40,000원 정도? 그러니까 원가가 10,000원이라는 얘기는 달러 기준으로는 한 7불? 이 정도? 그러니까 7불짜리 상품이면 한 뭐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걸 그러면 3-4배를 어떻게 등록을 하냐라고 해서 제가 옆에다가 마진 35%, 40%에다가 7,000원에서 10,000원 더하면 이 정도 나옵니다라고 여기다 써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경쟁 강도를 봐야 되는데, 이 경쟁 강도가 뭐냐, 검색수 대비 상품 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강도가 4다. 그럼 경쟁 강도가 높죠.
그럼 그만큼 상품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경쟁 강도가 그러면 왜 1이 더 좋은 거 아니냐? 보통의 경쟁 강도 1 정도 되는 데는 브랜드 제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브랜드 제품. 그래서 지재권이나 이런 거 걸릴 확률이 높아서 그냥 하지 마세요. 초보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팔 거 많아요. 그리고 그거 다 올리지도 못하고 포기하실 확률이 거의 58,000%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타오바오나 이런 데서는 원가가 되게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팔려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매출이 나왔어. 근데 막 50만 원이야. 봤더니 30만 원짜리야. 와, 이거 사서 보냈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이 생각 바로 든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7,000원, 만 원짜리 보냈는데 문제 생겼어. 그냥 환불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알리가 이제 그 환불 정책이 잘 돼 있어요. 반품이나 이런 게. 요즘에는 그거 하면 뭐 계정 정지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무지성 환불은 그래도 그 사진 첨부나 동영상 첨부 이런 거 잘 해가지고 소명하면은 받아들여 주거든요. 그래서 만 원짜리를 3, 4만 원에 팔면 2만 원 정도 남아요. 그러면 이제 마진 한 40에서 4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상품이 시장가라는 게 없기 때문에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소여물통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이 뭐 최근에 판 게 뭐가 있더라. 제가 장부를 많이 안 봐가지고 뭐 키링 같은 거 얼마에 뭐 농구 키링 이런 거 잘 팔리거든요. 한 2만 원, 3만 원에 잘 팔리는데 그 원가가 한 2, 3천 원 정도 돼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를 파는 겁니다. 그 소싱은 근데 이제 적어 놓은 거긴 한데,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알리, 타오바오, 1688, 알리바바 이런 데가 있는데, 이제 이건 앞에서 어쩌다 보니까 설명을 다 해버려가지고. 근데 그럼 알리도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경쟁이 치열해. 그러니까 이게 편하기 때문에 경쟁가 많이 올리긴 하거든요. 근데 그 키워드를 잘 잡고 올리면 저희께 팔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그냥 소여물통도 그냥 가공 안 하고 하면은 안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소여물통이라고 해서 그 제목 앞에다가 고정을 해놓고 팔면 소여물통이라고 검색하는 사람은 제 걸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재밌으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 뭘 샀어요. 근데 이제 보통 해외 배송이라고 하면 그 취소하라고 하는 분이 좀 있거든요. 그럼 취소할게요 이렇게. 취소하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취소를 해드려요. 근데 취소하면 저 또 주문이 들어와, 그분한테. 그래서 저 이거 해외 배송입니다 했더니 근데 이거 아까 저한테 해외 배송이라고 한 분 아니에요? 그래서 네 아까 그것도 저고 지금 사신 것도 저예요. 그래서 아씨 알겠어요 취소해주세요 했는데 또 사 저한테. 그래서 고객님 이거 저밖에 안 파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냐 그러면은 그냥 보내주세요 이런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저만 파는 거죠. 그렇게 소형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알리가 가지는 경쟁이 저렇게 많긴 한데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하면 그래도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타오바오 이건 넘어갈게요. 벌써 1시간.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알리가 로직이 간단하고 이제 단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이 만약에 들어오면 알리에서 주문자 정보를 넣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정보가 이름, 연락처, 주소, 개인통관 고유부 이렇게. 그래서 타오바오는 이제 초보들이 하기가 되게 번거롭고 부담스럽다. 그래서 알리로 돈 벌고 나서 구매 대행이 좀 익숙해지면 타오바오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알리에서 파는 거 타오바오에서 있을 확률이 거의 58,000%거든요. 근데 훨씬 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상품마다 좀씩 다르긴 한데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건.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해요. 뭐 알리 뉴스에서 뭐 테무 뭐 쉬인 이런 거 들어온다 난리다. 이것도 똑같아요. 구매 대행 망하는 거 아니냐. 솔직히 저는 영향이 진짜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저희가 올리는 상품을 사는 사람이 일반적인 수요를 가지는 고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 파는 그런 상품을 취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소비,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걸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제는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게, 쿠팡에서 많이 사잖아요. 근데 쿠팡이 최저가가 아니라는 걸 저는 당연히 더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쿠팡에서 팔고 있으니까. 근데도 제가 쿠팡에서 진짜 한 달에 아무튼 많이 살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는 이유가 내일 오고 또 반품도 잘 해주고 하니까 비싸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희 상품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꼭 최저가로만 사야 된다? 그러면은 뭐 진짜 다 도매상 가서 사지, 다 시장에서 사지, 다 동대문 가서 옷 사지, 누가 쇼핑몰 뭐 이런 데서 사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간혹 있어요. 한 놈만 걸려라, 눈탱이 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 사는 사람은 다 자기 각자의 나름으로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이거 사면서도 나 사기 당한다 이러고 사는 사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초반에는 CS, 그러니까 전화 응대를 되게 잘해줬다는 이유만으로 저한테 사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전화번호 올려놓고 전화도 안 받는데 당신은 전화 잘 받아주고 하니까 내가 그냥 당신한테 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는 분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은 그런 서비스에 만족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구매를 하는 거고, 저희도 그에 맞는 수수료를 좀 더 붙여서 파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이제 그런 상품을 찾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업로드 해야 되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으로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저는 이제 대량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리는, 여기에서 뭐 받는 거나 광고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해본 프로그램들이라서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는 사업자 지금 1이라고 써놨는데 명의당 저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4명의로 사업자가 3개다. 그럼 한 달에 25만 원인 거예요. 요즘에 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작년에 한 거 외에. 그래서 되게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해놨고, 그 관련 사이트 1시간짜리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바로 따라할 수 있게끔 세팅을 안내하는 영상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돈을 벌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비싸도 이걸로 그 이상의 돈을 뽑아낼 수 있는 거면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 거고, 뭐 아무리 싸고 뭐 무료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이걸로 매출이 안 나오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내가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그게 좋다 나쁘다는 거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걸 매출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진짜 툴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AI도 접목시켜가지고 막 하는데, 저는 아직 그런 거는 써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잘 쓰시는 분들은 진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요즘에 음식점 같은 음식점 운영할 때도 막 직접 다 소재로 하는 것보다 맛있는 제품 같은 거 소싱해가지고 배합해서 효율적으로 판매하는 게, 그렇게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물건 파는 것 자체에 막 희열을 느끼고 막 자아 실현을 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프로그램 선택도 기준이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가 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하고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업로드를 하면 주문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글로벌 뭐 국내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오피셜하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제 원래는 글로벌 계정으로 입점을 해야 돼요, 얘네들도 다. 근데 문제는 얘네는 글로벌 계정으로 입점을 하게 되면 주문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냥 얘네는 국내로 입점을 하셔가지고 주문이 들어오면 개인 통관부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얘네들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 통관부가 입력이 돼서 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대로 주문을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통관부 받기 싫다 그러면 그냥 글로벌로 입점해서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글로벌로 입점했다가 계속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받아가지고 발주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발주를 할 때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하나 만드세요, 따로.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글이 있어서 그 신용카드를 그냥 쓰시면 되고, 그리고 샵백이라는 걸 가입을 해서 백마진을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쿠팡 파트너스라는 개념이랑 비슷한데, 그 링크로 그걸 켜고 구매를 하면, 그러니까 제휴되는 링크로 구매를 하게 돼서 최저 3에서 7%까지인가 구매 금액에서 페이백을 받거든요. 그것도 꽤 쏠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배송을 처리를 하는데, 이제 샵만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안 쓰는 사람이 쓸 수 있는데, 이게 한 달에 2만 원 정도면 쓰거든요. 이건 써야 돼요. 그 47만 원에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지인은 쿠팡이랑 스스마 하는데 이거 써요. 그러니까 2개만 하는데도. 이거 데이터 하기도 좋고 안정성도 꽤 뛰어나가지고, 나 22,000원 든다고 이거 안 할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부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진짜 돈이에요. 아까 누가 여기 채팅창에서 말씀드렸는데 진짜 시간이 돈이에요. 네, 그리고 점점 더 시간이 돈이라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CS를 해야 되는데, CS라는 게 이제 거의 이 4개의 질문에서 95%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CS 할 때, 판매자 가입을 할 때 사업용 핸드폰을 하나 그 알뜰폰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하시던지, 아니면은 그것이 너무 귀찮다라고 하면 그 핸드폰에 투넘버링이라고 있는데 그걸로 해서 번호를 어쨌든 하나 따로 만드세요. 근데 저는 이제 무조건 핸드폰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왜냐면은 나중에 외주를 주려면 그 핸드폰을 같이 줘야 되거든요. 그 연락을 받으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사업용 핸드폰 하나 만들어서 이 문의를 다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데서 어디서는 누가 근데 일단 이거 상품 문의 이게 제일 많고, 사양이 뭐예요? 몇 개짜리예요? 소재는 뭐예요? 사이즈는 몇이에요? 언제 와요? 주문한 지가 언젠데? 며칠 걸려요? 왜 안 와요? 안 왔다는데요? 배송 완료떴는데 안 왔대요? 이거 너무 퀄리티가 이상해요. 이거 쓰레기예요. 갖다 부셔져서 왔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냥 사실대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상품 문의는 그냥 이렇습니다. 배송 문의는 얼마 걸립니다. 지금 통관 중입니다. 곧 도착합니다. 택배사 연계됐습니다. 송장번호 입력했습니다. 변심은 왕복 배송비 부담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단가가 낮기 때문에 이거 배송비 받아서 더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고 하자 있는 경우는 동영상이나 사진 좀 달라, 우리도 판매자한테 얘기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거기서 환불이 되면 환불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이거는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긴 한데, 하다 보면 이것도 좀 유도리 있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문의는 전화 다 받으셔라. 왜 다 받아야 되냐? 안 받는다, 그거는 10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실제 사례가 워낙 많이 검증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량 구매 문의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아까 그런 굴삭기나 저희가 몇백 개짜리 계속 팔아본 적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견적서 달라고 해요. 이거 300개 사고 싶은데 견적서 달라. 그러면 귀찮아서 안 주는 분들도 대부분인데, 그거 진짜 한 10번 해서 한두 번 정도 주문까지 이어지기 하거든요, 거의. 근데 그거 하나만 받아도, 제가 굴삭기 하나 팔아서 1,700만 원짜리 팔아가지고 그거 한 번에 600만 원인가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 같은 거다. 약간 어부들이 고래 잡는 느낌? 그냥 멸치 잡으러 갔는데 고래가 걸렸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통화를 하면서 구매자가 왜 이걸 문의를 하는지, 왜 이걸 샀는지, 그리고 작동이 안 되면 나는 뭘 하려고 이걸 샀는데 왜 안 돼서 문제 제기를 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 내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소싱 능력이 향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고객들한테 한 번씩 전화해봐요. 제가 소싱한 거 막 사는 사람 있으면, 그리고 이것도 좀 꿀팁인데, 리뷰 같은 게 좋게 남겨져 있다. 그럼 그분한테 전화를 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상품이 안 좋은데 그냥 참고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한테 전화하면 괜히 화만 돋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리뷰가 막 그냥 좋아. 그럼 전화해서 고객님 잘 쓰고 계시냐? 저 이거 판매자인데 일단 이거 좋아요. 이래서 좋아요. 이거 하려고 사신 거예요? 그때 그런 식으로 이제 전화도 한 번씩 해보고. 왜냐면 우리 하루에 주문 많아봐야 한두 개일 텐데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거 안 하려는 사람이 이제 특징이 좀 무섭다. 나 전화 포비아 있다. 진상 부릴까봐, 욕먹을까봐 싫다. 그럼 그냥 끊으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이게 브랜딩을 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끊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보고 산 거지, 나라는 내 브랜드를 보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떳떳하게 해도 됩니다. 물론 그 브랜드여도 떳떳하게 해도 되는데 더 떳떳하게 해도 돼요. 근데 배째라 욕하고 싸우고 이러진 말고 그냥 있는 사실 말씀드리고 친절하게 하되 그냥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에 하나 나 이거 그냥 환불해서 당근 보낼 거예요 이러시는 분 있으면 그냥 알리한테 해서 안 되면 그거 당근해도 되고, 왕복배송비 그 플랫폼에 요청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받으려고 노력만 하면은 어쨌거나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몸으로 받아내라. 근데 이걸 하려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이걸 혼자 하게 되면 오늘 이 강의 끝나면 다음에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확률이 거의 58,000%다. 그래서 아닌데 난 할 건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매출을 일으키고 수익화하는데 요소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도 플랫폼별로 데이터 값도 다르고 정책 변화도 있고, 사업자 아까 말씀드린 세금 내야 되는군요 이런 분들, 사업자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세금, 지재권 대응, 그 부업 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 투자, 재테크, 신용카드 뭘 써야 되는지, 그런 자잘한 걸림돌들이 그게 99%가 포기해야 될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과가 나오기가 진짜 어려워요. 학교에서 다 알려주는데 학원 과외는 왜 가겠어요? 유튜브도 운동 영상이나 이런 거 다 있는데 헬스 PT 하시잖아요. 그래서 돈 버는 법 알려주는데 다 유튜브에서, 근데 강의 왜 듣냐? 강의 돈으로 물건 사면서 부딪혀보는 게 낫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안 사보는 사람이 95%고, 왜 그러냐? 이게 된다는 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는 이 과정들이 맞게 가는 건가? 이 중에 하나만 삐끗해도 매출 안 나오고 결과가 안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과정마다 된다는 확신이 없어요. 같이 하게 되면 나랑 같이 시작한 사람도 주문 받고 이런 걸 보면서 같이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언제 했냐? 제가 23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강의를. 그러니까 왜 했냐면 23년도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제가 22년도 했을 때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걸 한다는 걸. 근데 이제 1, 200 벌 때 주변에 제일 친한 사람 정도한테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반응이 야 그런 게 있어? 이런 식이었어요. 알리 물건 팔아서 돈을 벌어?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계속 하다가 이제 월급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너 그거 잘하고 있어? 그냥 월급 정도 벌어. 이러면 그 월급 정도 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돼요. 그렇게 계속 하다가 나 이제 퇴사를 하게 됐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걸로 퇴사한다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쯤 제가 이제 이걸 혼자 하는 게 좀 외롭기도 하고, 왜냐면 저도 강의를 듣고 시작을 했지만 그러니까 하는 분이 진짜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도 안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제일 친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다 당연히 돈을 벌고 싶어 했고 부수입이 생기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저도 혼자 이 정보와 경험을 혼자 얻는 것보다 4명, 5명, 10명이 와서 같이 공유하면서 성장하는 게 훨씬 효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알려줘 보자. 같이 하는 사람 있으면 확실히 좋겠다. 그리고 그 같이 하는 사람이 내 제일 친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지금 이거 개요만 얘기하는데도 1시간이 넘는데 이거 돈 버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면은 시간이 안 돼서 한 3, 4주 정도만 주말에 시간을 내봐라. 그래서 23년 11월에 첫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강의를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9명 정도 수업을 했고, 당연히 전원 주문은 발생한 건 그냥 당연한 거고, 왜냐면 이제 강의 도중에 이게 주문이 들어와요, 무조건. 하기만 하면. 그래서 3명 정도는 아직도 월 2, 300 정도 벌고 있고, 그 뒤에 다 이 인증하면은 그때 당시에 23년 11월 당시에 찍어 놓은 거고,
그래서 한 3명 정도는 이제 월 2, 300 정도는 벌고 있고, 그 중에 한 명은 그때 배워가지고 이커머스 시작해서 지금은 다른 거 하고 있는데 그걸로 매출 5천에다가 순수익 1,500 정도 달성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부업이에요. 그래서 좀 했는데 이제 저도 재미있기도 하고 고마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부담도 좀 됐어요. 왜냐면은 성과가 안 나면 이 사람들 시간 다 뺏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알려줬는데 성과 안 나봐. 제일 친한 사람들인데 얼마나 민망해요. 그래서 저도 진짜 진심으로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도 막 유튜브나 이런 거 또 배워보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랑 막 또 지인들이 해서 한 번 더 알려달라라고 요청이 와서 또 했어요. 또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당연히 수강하면 전원 다 수익하는 됐고,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한 350 정도 벌고, 그 중에 또 한 명이 한 650 정도 순수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순수익입니다. 매출은 의미가 없어요. 부업하면서는. 그러니까 브랜딩이 아니고 뭐 자기 모를 키우는 거 아니면 매출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순수익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 650 벌었다는 분이 그 채널에서 나온 그 호날두 가면 쓰고 나온 그분인데, 아무튼 그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뒤에 한 3번 정도를 더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3번 다 당연히 수익화는 100% 달성을 했고, 그러니까 수익화라는 게 이게 거창할 게 없는 게, 이거는 드는 돈이 없기 때문에 뭐 50만 원, 한 달에 50만 원만 벌고 있어도 수익화인 거예요. 왜냐면 그냥 드는 돈이 없는데 그냥 주문 처리만 하면 그 계속 돈인데, 이게 수익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분들도 되게 만족해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에 2-3번 알리에서 물건 사서 뭐 50만 원 벌고 있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도 직장 다닐 때 월급은 뭐 어느 정도 됐지만, 보통 남자분들 그냥 용돈이 뭐 20, 30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용돈벌이 하는 거예요, 이걸로. 부담 없이. 그래서 전 치킨을 좋아하는데 치킨도 이제 돈 부담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인증 24년 8월에 뭐 이렇게 마감을 했다. 그러니까 한두 달 반짝한 성과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저도 진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진짜 쫄보라고 했잖아요. 다 지인이거든요. 지금 아는 사람, 지인의 지인, 막 아름아름해서 왔고 2년 7개월 동안 검증을 한 거예요. 매번. 이거 아직도 되나? 아직도 되나 이게? 했는데 일단 강의 들은 사람은 전원 수익화에 성공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게 검증은 끝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거를 할 때 100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이제 강의 자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50만 원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래서 3개월 안에 진짜 3개월 동안 해보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써놓은 얘기랑 조금은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거를 할 때 뭔가를 더 해야 된다 라는 생각보다 안 해야 될 거를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내 시간과 에너지를 그러니까 쓸데없는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내가 목표해놓은 기간만큼만은 이 수익에 도움이 안 되는 거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거는 뭐 쇼츠 보는 시간 에너지에 물건 하나라도 더 찾고, 그냥 진짜 출퇴근 시간에 뭐 넷플릭스 이런 거 봤으면 그 시간에 정보 습득 더 하고, 아니면 뭐 원격으로 주문 처리를 하고. 저는 그랬었거든요. 출퇴근 지하철 1시간 정도 탔는데 타가지고 핸드폰으로 막 소싱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 컴퓨터랑 원격으로 연결해가지고. 그리고 뭐 진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가족 모임이나 뭐 진짜 부모님이 진짜 뭐 꼭 뵈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냥 진짜 저 올해 안에는 못 본다 생각하고, 전 이거 해야 될 게 있어서 좀만 참아달라 라고 하시고, 뭐 그 시간에 뭐 명절이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왜냐면 이게 아까 시간이 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간이 진짜 너무 없거든요. 왜냐면 24시간 중에 잠 뭐 7시간 자야 되고 10시간 근무한다고 하지만 출퇴근 시간 1시간씩 해서 2시간, 그리고 출근 준비, 퇴근하고 씻고 어쩌고 하면 그것도 1시간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남는 시간이 4시간, 3시간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또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뭐 할 거 다 하고, 뭐 물론 운동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안 하긴 했었어요. 근데 운동은 하세요. 건강 유지를 해서 그거는 하고. 근데 운동도 막 3시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딱 진짜 효율적으로 빡세게 딱 하고 해서 진짜 하루에 3시간씩은 못해도 한다. 근데 막 내가 전업이다, 나 지금 일이 없다 하면 진짜 그냥 밥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그냥 계속 한다 생각을 하고. 왜냐면 다 이걸 못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못해서예요. 그러니까 할 거 다 하고, 술 먹을 거 먹고, 친구 만나갈 거 다 놀고, 놀 거 다 놀고, 볼 거 다 보고, 뭐 곧 오징어 게임 3인가 그거 뭐 오픈한다는데 그런 거 다 챙겨보고, 뭐 예능 보고, 뭐 어제 같은 경우 뭐 대선 방송 보고, 그런 거 하면은 쉽지 않을 겁니다, 진짜. 그래서 이런 거 막 회사 가기 싫고, 눕고 자고 싶고, 주말에 놀고 싶고, 이런 거조차도 다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거를 뚫어내는 사람들이 결국에 살아남아서 수익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곧 컨텐츠 찍어놓은 게 있는데 올라갈 건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 진짜 왜 사람들이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도 좀 보시고.
그러니까 주말에 놀고 쉬고 가족들이랑 막 놀러 다니는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를 보러 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자기 소득에 만족하고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제 영상을 보지도 않을 거예요. 네. 제 영상이 지금 10개, 9개인가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 보시고 라이브 들으려고 오신 다음에 해가지고 결국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도 사실은 정말 찾아가지고 해보고자 했으면 이미 유튜브에도 많이 알려진 내용들일 거예요. 흩어져 있겠지만 당연히 이걸 모아서 저도 이걸 다 정보를 모아서 이게 이 변수인가? 변수면은 나한테 맞는 상수인가? 나한테도 적용이 되는 건가?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맞는 방향을 해서 지금 한 번에 말씀드리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되게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진짜 좀 작은 실천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100만 원 벌어본 과거가 있기 때문에 1억씩 버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늦은 시간에 주중에 진짜 퇴근하고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진짜 학고 채널에서 말하는 사람한테 시간이랑 이런 걸 내주신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네, 감사합니다. 지원서 보고 연락 따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근데 이런 거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막막할 때마다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니까. 그래서 맨날 찾아보고 와 저런 사람도 있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번대. 와 저 사람 어떻게 하지? 어떻게든 거기서 정보 얻어보려고 하고. 근데 보면은 막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양분되는 게, 저도 오히려 이렇게 좀 크는 채널에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노하우를 알고 싶으면 정말 집요하게 해보시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곱씹어보고 실행을 한번 해보고,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나? 근데 이렇게 해봤더니 이건 다른데? 그럼 그 내용으로 또 검색을 해보고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고 막 그런 과정들을 진짜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게 진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저도 이거 전자책이랑 이거 강의 준비 지금 이틀 3일 동안, 어제도 쉬는 날인데 그 와이프한테 애기 봐달라고 하고 나와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시간 내주시는 거 정말 헛되이 쓰기 싫어가지고, 정말 저도 욕먹기 싫어서 욕먹는 걸 진짜 싫어해서 하여튼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도 제가 영상이나 컨텐츠에 이런 진짜 허심탄회하게 그냥 제가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알고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하니까 퇴사까지 하게 돼서 이렇게 살고 있다, 그냥 그런 내용들로 채울 거라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혹시라도 진짜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럼 뭐 댓글이나 메일로, 제가 메일은 사실 확인을 잘 못하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메일을 너무 뒤늦게 확인해가지고 뭐 강의 문의 이런 거 있었는데 답장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 아무튼 댓글로 알려주세요. 차라리 댓글로 하면 제가 바로 볼 수 있거든요. 댓글로 이 새끼 구라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은 제가 어떤 부분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연락 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진짜 25년은 꼭 부수입 만드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